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 애틀란타 뷰티협회는 지난 7일 밤 도라빌 스프링홀에서 2025 뷰티 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청소년 장학금 수여와 함께 3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송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관계자, 지역 인사, 장학생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회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올해 협회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알라바마주 트로이 대학에 설치한 K-에듀센터와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청소년을 위한 직무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회의 차세대 인재 육성 활동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강하 회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B2B 수출 상담의 역할을 해온 연례 뷰티 트레이드 쇼가 협회의 주된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소매 업계 간 정보 공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네트워킹을 돕고 차세대 한인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뷰티 업계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원사 간 정보 교류와 청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조지아 애틀란타 뷰티 협회가 34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송년회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7년 전 분리됐던 두 단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로 재출범합니다. 이강하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7년 전 쪼개졌던 두 협회가 드디어 재통합을 이루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협회 행사를 마무리하며 통합에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총 8명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협회 측은 학생들이 학업과 미래 진로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조지아 민주당 주하원 원내 총무 샌박 하원 의원을 위한 한인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5일 둘루스 한식당 청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인 인사와 후원자들이 대거 참석해 박 의원의 재선을 위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총 23,485달러의 후원금이 모여 샌박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후원 행사에서 한인 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된다며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과 희망을 기억하며 조지아의 모든 가정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육선 도전을 통해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대, 교육 강화, 경제적 기회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후원 행사를 주관한 김백규 후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샌박 의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한인 사회가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샌박 의원이 앞으로도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달라는 우리의 응원과 믿음의 표시라며 육선 도전이 반드시 성공해 조지아의 미래와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힘있게 대변해 주길 바란다며 강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재임 기간 모든 조지아 주민을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 공립학교 완전 지원 및 교육 투자 확대, 지역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경제 기회 창출, 근로가족을 위한 주 얼드 인컴 텍스 크레딧 도입, 고용주거 공공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추진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뷰티마스터 뷰티풀 장학재단인 BMBS가 지난 7일 오후 모로우시 모로우센터에서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갈라에는 협력업체 54개사와 학생,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장학생 총 150명에게 1인당 $1,000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램버트 고등학교 정지한 학생을 포함해 5명이 선발돼 격려를 받았습니다.
행사는 마운틴 자이온 하이스쿨의 JROTC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크리스틴 정의 국가제창, 박형권 BMBS 설립자의 환영사, 존 램플 모로우 시장과 휴 응우엔 시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박형권 공동 설립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지역 고객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2019년부터 이어온 장학금 관람은 청년들의 꿈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성공은 출신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달려 있다며 오늘은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지만 미래에는 남을 돕고 멘토가 되며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램버트 고등학교 12학년 정지한 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귀한 장학금을 받아 감사하다며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BMBS 장학금은 성적보다 추천서와 에세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2,000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테러리스트와 중범죄자, 사기 혐의 외국인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담 베팅센터를 신설합니다. 새 센터는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며 이민심사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USCIS는 5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위협 환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중앙화된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며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B. 애들러 USCIS 국장은 최근 외국인이 미 국내에서 주 방위군을 공격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민 시스템의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들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심사보다 속도에 치중해 안보가 약화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설되는 베팅센터는 기밀, 비기밀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청자의 신원과 위험 요인을 정밀 검토합니다. 대상은 보류 중인 신청서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이민, 비자 신청서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정한 우려 국가 19곳 출신 신청자의 심사를 우선합니다. 해당 국가의 신원 확인 문서 부족, 범죄 기록 조회 불가 등의 국가별 위험 요소도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한편 USCIS는 이번 베팅센터 설립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3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8일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올라 블룸은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쩔 수가 없다의 주연인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돼 이선호쿠, 조지 클루니, 제시 플레먼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티모시 샬라메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와 수상을 다투게 됐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캐데헌은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로 올라 주토피아2, 아르코 등 5개 작품과 경합하게 됐습니다. 또 최우수 오리지널송 부문과 흥행 성취상 부문에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할리우드 영화 부고니아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발표됐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에 개최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이 주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인 FIFA는 9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습니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의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줍니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내년 월드컵 역시 6월에서 7월에 개최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온이나 산불은 물론 심지어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축구 관련 단체들이 낸 보고서에는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16곳 중 10곳이 극심한 열 스트레스 조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클럽 월드컵에서도 무더위 속에서 경기가 진행돼 선수와 감독들로부터 불만을 샀습니다. 한편 FIFA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내년 월드컵에서 3차례의 개회식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대회 공식 개막 경기뿐만 아니라 6월 13일 캐나다 토론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질 캐나다, 미국의 첫 경기에 앞서 개회식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20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회 결승전에서는 전통적인 폐회식과 함께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를 개최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9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